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카카오페이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엔 진짜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카카오페이는 지금까지 두 번의 상장에 대해서 연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상장 신청을 했는데 이 공모가랑 봤을 때 비교 대상이 페이팔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야, 이거 비교 대상으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기존에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뭐 카카오뱅크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1차 지적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반기 보고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9월 안쪽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11월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연기가 있었고 그리고 10월에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뭐가 문제냐?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소개 있죠. 금융상품 소개. 이 부분이 광고냐 아니면 중개 서비스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광고와 중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개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래서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같은 경우는 원래 63,000원이었는데 63,000원에서 96,000원이었죠 이게. 그런데 이 공모가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만원으로 이번에 기관 수요 예측이랑 했을 때 9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공모가 상단 뭐 제가 당연하듯이 9만원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도 이 정도는 예측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 관련주들은 그동안 워낙에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공모가 상단 정도 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금융상품 소개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그리고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같은 이런 상품들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카카오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매출은 사실 크게 기여하진 않아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1.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진 않은데 미래에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가 그렇다면 줄어든 건가요? 성장성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를 측정할 때 조금 더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 얘기할 때 살짝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도 낮아진 거다. 대신 공모가가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접근성은 좋아지기 때문에 좀 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조금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뭐 카카오가 꼽히겠죠. 그런데 카카오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카카오의 이 서비스 중에 골목 상권 침해한다라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작년에 크게 불거졌었죠. 이 대리운전과 택시 쪽 서비스 진출하면서 카카오가 요금제를 뭐 탄력 요금제로 해서 좀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세 번이나 호출되면서 세 번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안 좋던 여론이 동정표가 조금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른 건 확실히 좀 과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경제가 좀 어렵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화사 비난의 화살을 좀 이제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쪽으로 기업 쪽으로 좀 돌리는 이제 현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12만 원 아래에 있다가 국정감사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12만 원 위쪽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 단기 반등 정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여기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 있는 1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사이, 이 구간이 또 공교롭게도 기존에 이제 음봉이 한번 나오고 개파락으로 떨어진 부분인데 갭 정도 메우면은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 이 구간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카카오를 본다면은 1차 반등은 이 정도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가야 뭐 14만 5천 원 정도일 거고. 그래서 그러면 13만 5천에서 14만 5천 원까지 열어둔다고 하고 요 정도까지를 반등의 목표치로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를 지금 사면은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 반등으로 해서 이거를 U자 반등이나 V자 반등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확률도 떨어집니다. 현재 코스피 쪽의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카카오 자체도 하반기에 썩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카카오를 거의 뭐 700만 주 가까이 하반기만 7월 1일부터 해서 하반기에만 7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18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이 다 받아간 거죠. 850만 주를. 어마어마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안고 있다라는 거. 7월이면은 이 고점 부근이잖아요. 이 구간부터 지금 16만 원대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 같은데요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어디예요? 최근에 매수한 건 이 아래잖아요. 12만원 아래. 12만원 아래는 이거는 저점 매수 구간이고 무혈입선이다. 단기로 들어가도 10%는 먹고 나오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기로 보유해도 매력적인 가격이고 단기로 보유해도 이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가격 정도는 된다라는 저점 인식으로 매수가 들어간 거고, 기존에 매도한 부분은 이제 뭐 다시 다 사들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 반등으로 볼 것인가. 저라면은 요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예 요 14만 5천 원 구간을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1차 반등 후에 휴식 구간까지 취하면서 그 다음 노이즈는 없는가.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한번 이렇게 기업을 파기 시작하면은 내년 대선 때까지는 계속 우려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카카오도 아예 뭐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 하나를 특정해서 저격했는데 그게 카카오가 된 것이죠.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가장 뭐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은 카카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싸게만 사야 돼요. 그럼 12만 원 초반 정도에는 괜찮은데 한 12만 5천 원 아래쪽에서 한 12만 3천 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가격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12만 원 아래면 더 좋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사서 만약 짧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짧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먹을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느냐, 한 3개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핀테크 기업, 이런 온라인 결제 기업 이런 쪽은 보안 쪽, 결제 관련주 쪽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정보 보안 업체로 이제 카카오페이랑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수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벌써 이미 금요일날 한 차례 올라오기 시작은 했네요. 그래도 윗꼬리 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21선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이렇게 꺾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걸리는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정도에 좀 휴식 구간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갖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도 과도하게 밀려 있고 기존 고점까지 가면은 뭐 6,000원 이런 구간까지 가면 제일 좋겠지만 1차적으로 반등만 노려서 만약에 이게 4,500원 아래쪽을 준다라고 할 때 매수해서 5,000원까지만 해도 10%는 단기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11월 3일이라고 해봤자 월요일날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열흘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거의 뭐 일주일 정도 들고 있으면, 일주일 조금 넘게 들고 있으면은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제가 뭐 보안 쪽 말씀드릴 때 드림 시큐리티나 뭐 라운 시큐어나 이런 쪽, NHN 사이버 결제 뭐 이런 쪽은 이제 결제 보안 쪽으로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뭐 가장 뭐 먼저 말씀드렸고,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도 뭐 그동안 뭐 꾸준하게 이제 쌓아온 보안 업체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생체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시큐어 같은 전저점을 이탈해서 뭐 크게 밀리거나 한 것도 아니고 고점 대비해서는 쉬었지만 이건 쉰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5,000원 구간에 이제 슥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냐, 시세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최근 단기 급락으로 해서 21선이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이 분홍색 선이 라운시큐어는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럼 추세를 만들기에는 라운시큐어가 조금 더 좋다.
라는 것 보시면은 5,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여기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5,000원 정도만 유지해준다. 그리고 21선이 올라오는 구간 정도 생각하면은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되고 한국정보통신까지만 볼게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한국정보통신은 이 두 종목보다는 좀 약합니다. 뭐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랑 이제 알리페이랑도 MOU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알리페이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 엔트그룹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43.9%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지분은 누가 갖고 있냐? 그냥 카카오가 갖고 있는 거예요. 56.1%를 카카오가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카카오 정도고 국내 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알리페이는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관련주로는 크게 뭐 카카오 빼고는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여러분도 생각하시듯이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하면은 가장 필요한 거 보안이다. 그럼 보안 관련주 쪽을 같이 보시고 카카오 쪽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문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상장 후에 뭐 상승을 보이더라도 카카오뱅크처럼 뭐 신드롬을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공모를 노리시고 공모에 성공하셨다라고 하면은 적절히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뭐 잘 체크해 보시고 일정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노리지는 않지만 공모를 주력으로 하지는 않지만 공모일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5, 26일이니까 그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